여러분, 그날까지 2018님께서 가슴이 벅찬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글에 셀트리온에 대한 펀더멘탈,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셀트리온의 장기 동행해야 될 명확한 비전이 이 글에 다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간이 시차만 발생을 할 뿐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2022년 투자 핵심 포인트.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 그날까지 2018님.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적느라 글이 길어졌습니다.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만 주말에 시간 여유를 갖고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패스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투자는 여유자금과 장기 이 두 가지 원칙은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셀트리온에 해당하는 것은 여유자금과 장기 두 가지 원칙을 지키시고요. 그래야 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투자에 있어서 올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매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 산마 매출 추이, 유럽 시장은 현재 충분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에도 현재 점유율만 유지할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2021년 2분기 인플렉트라, 3분기 트록시마의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격 인하로 수익률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점유율 상승이 이를 상쇄함으로써 절대적인 매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에는 유럽 시장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올해에도 비교적 큰 폭의 점유율 상승이 있지 않을까요? 지켜보도록 하시지요. 2021년 3분기 기준 전세계 출시 국가가 램시마 95개국, 트록시마 80개국, 허즈마 82개국입니다. 매분기 출시 국가가 3개국에서 6개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도 기타 지역 산마 출시 국가가 증가하겠지요.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는 대부분 직판으로 판매를 준비하느라 출시 시점이 유럽에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 즉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출시 초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램시마 SC 매출 추이 2020년 출시 이후 지난 2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시가 완료되었고 RA,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IBD, 염증성 장질환 등 램시마 정맥의 모든 적응증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며 작년 6월에는 다이렉트 승인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램시마 정맥 환자의 유지요법을 대상으로 처방되었다면 출시 3년 차인 올해부터는 휴미라와 엠브럴의 성분에 약물 내성이 생긴 환자들의 전환요법으로도 처방 확대가 예상됩니다. 매년 한 25%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다이렉트 승인 또한 같이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겠죠. 그리고 캐나다 및 호주를 시작으로 출시 국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기대되는 매출 항목입니다. 큰 그림에서 램시마 SC 정말 파괴력이 큰 제품입니다. 2038년까지 2023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으로 해서 38년도까지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가 된다.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5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자가면역 질환 시장의 가장 큰 시장에서 램시마 SC가 파괴력을 그 시간들 우리는 그 시간을 또한 차분히 기다려볼 수가 있겠죠. 유플라이마 매출 추이 유럽 빅5 시장의 출시가 완료됐고 올해 상반기까지 유럽 전역으로 출시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캐나다 출시를 기점으로 기타 국가에도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최초의 고농도 시밀러이면서 저농도 바이오 시밀러와 유사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미 저농도 제품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이들과는 비교 불가 제품입니다. 두 번째 고농도 시밀러 알보텍 조만간 출시 예정이라 시장을 독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고농도 제품으로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얼마나 빠른 점유율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케노라 판매 추이 지난 11월 EMA 승인 이후 유럽
9개국 초도 물량으로 15만 바이알이 공급되었습니다. 추가로 9개국과 계약해왔고 12월에 약 1,500억 공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키노라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부족하다면 기대치를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레키노라가 동물 실험 결과에도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부족하다면 새로운 항체 CTP63의 임상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레키노라의 매출 추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에게는 새로운 변이에 효과적인 CTP63과 흡입형 치료제가 있습니다. 레키노라의 과도한 기대보다는 현재 개발 중인 칵테일 치료제 및 흡입형 치료제에 기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CTP16 승인 및 초도 물량, 작년 9월 그리고 10월 EMA 및 FDA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내와 EMA, FDA 올해 하반기 승인이 기대되며 헬스케어향 초도 물량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암젠, 화이자가 먼저 출시하였고요. 삼바가 작년 유럽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이들 제품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CTP16은 수율 2배의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성급한 기대보다는 점차적인 점유율 확대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진단키트 매출 추이. 작년 9월 미국 국방성과 최대 7,300억의 전문가용 디아트러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휴마시스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28억의 물량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USA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휴마시스 4차 공급분. 이것은 홈키트이기 때문에 미국 국방성과 계약한 전문가와 무관합니다. 그러면 총 계약 금액이 8천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 4분기에 인식된 매출을 제외한 금액이 올해 매출로 인식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미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계약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유통계약의 경우 유통마진을 약 35% 책정합니다. 그러나 디아트러스트는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셀트리온의 목도 이보다 높을 것이며 마진도 제법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략 1조 플러스 마이너스 근방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절대 2022년도 작은 흐름, 그런 매출이 아니라 셀트리온에게 큰 기대를 줄 수 있는 진단키트라 생각을 합니다. 케미컬 제품 매출 추이. 셀트리온 제약의 국내 제품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다케다 인수권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케미컬 제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케미칼의 FDA 및 국제 조달 품목의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에도 케미컬 제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또한 지켜보도록 하지요. 테바양 아조비 CMO 매출 추이. 작년 9월 체결한 393억이 지난 4분기에 모두 공급된다 하더라도 2020년에 비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테바 아조비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테바의 재고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더 많은 공급 계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관련 투자 관점 포인트입니다. 램시마 SC FDA 임상 결과. 램시마 SC는 미국 시장에서 신약으로 2개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바이오베터를 출시를 하였죠. 크론병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임상 3상을 승인받았고 19년 10월 환자를 모집하여 600명 임상을 진행, 2022년 1월 1차 집표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임상 3상을 승인받았고 2020년 9월부터 환자를 모집하여서 615명 임상을 진행하여 2022년 2월 1차 집표하고 있습니다. 두 임상 모두 조만간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1차 지표.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유플라이마 FDA 승인. 2020년 11월 승인 신청했으나 조만간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지요. 출시는 미국 특허가 종료되는 2023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흡입형민 칵테일 치료제 레키노라 CTP63. 오미크론 변이의 중환능을 입증한 CTP63을 이용한 흡입형민 칵테일 항체 치료제 임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상 협상을 종료하였고요. 올해 하반기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랍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임상 진행 중인 제품들. 현재 5개의 추가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허 종료 일정에 따라 내년 출시 목표 1개, 2024년 출시 목표 3개입니다. 2025년 출시 목표 1개, 2025년도까지 3년, 그쵸? 앞으로 3년에서 4년 이 기간 동안 무려 5개의 제품이 출시를 예정해 있어요. 그것도 바이오 시밀러만. 램시마 SC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신약으로서 출시를 목표하고 있죠. 제품 6개에서 이제 다시 한번 6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출시가 될 예정의 목표가 있다. 그쵸? 큰 기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들의 글로벌 임상이 잘 진행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지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신약을 포함해서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지금의 길을 걸어온 셀트리온입니다.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지난해 8월 미국 트라이링크와 공동으로 mRNA 백신 개발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변이에 대응에 가능한 백신 개발이 1차 목표이지만 차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mRNA 백신 이 플랫폼 개발을 가지고 결국은 백신, 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확장이 충분히 가능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ADC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항암제 개발, 셀트리온도 자체적으로 ADC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더 빠른 상업화를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개발을 선택하였습니다. 2019년 캐나다 아이프로젠과 ADC 신약 4종에 대해 공정 개발을 진행하였죠. 2025년도 상업화 목표를 하기로 했고요. 작년 5월에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영국 이수대에 지분을 투자해서 차세대 ADC 항암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 4종에 있죠. 장기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DC, 앞으로 신약 차세대 항암제에서 자체적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죠. 신약으로 계속해서 확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제품 임상 시작, 형제 공정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8종, 세포주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6종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의 세상에 나오는 날도 기다려집니다. 신규 제품 임상 시작. 기대가 되죠? 그리고 올해 기타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도 예상이 됩니다. 상장사 합병, 작년 홀빙스 합병이 마무리되었으나 올해에는 3사 합병일지 2사 합병이 될지 모르겠으나 곧 발표가 있지 않을까요? 3공장 건설, 생산 캐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상공장 건설도 관심이 갑니다. 향후 개발된 제품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공장 내 글로벌 생명 연구센터는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국 진출, 우한 바이러스 출현으로 연기된 중국 공장 건설 또는 중국 진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난번 다케다 아시아태평양 사업부 인수처럼 대형 M&A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셀트리온의 현급성 자산이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9,329억입니다. 헬스케어를 포함하면 1조가 넘습니다.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전에 서 회장님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제품들의 목표 시장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램시마 유럽 출시를 시작으로 17년 트록시마 유럽, 18년 허주마 유럽, 2020년 램시마 유럽, 그리고 작년에는 유플라이마 및 레키노라가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작년만 기준 진단키트 및 합성의약품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목표 시장 규모가 65조가 넘습니다. 올해 CTP16 아바스틴이 출시가 되고요. 2023년에는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 출시된다면 누적 목표 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약 114조 정도입니다. 기존 산마 유럽 시장은 출시 이후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점유율 성장이 포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나머지 시장은 아직 출시 초기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누적 목표 시장의 규모의 증가에 비례하는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장에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바이오시메들과 유사한 패턴으로 점유율은 상승할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매출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임상 중인 제품들까지 포함하면
2025년 누적 목표 시장 규모가 약 150조입니다. CTP 43, 39, 42, 47, 41 등 5종 포함. 그쵸? 자가면역 질환 5종 포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중인 제품들의 오리지널 제품들의 매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 저수가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출시될 쯤이면 목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져 있겠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개발 예정으로 발표할 제품까지 포함하면 2030년 목표 시장 규모가 250조 시장입니다. 250조 안티바디. 항체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다 있습니다. CTP26, 허즈마 베터, ADC 항암제, 61, 62 인슐린, 35, 44, 53, 55, 52, 57, 45, 40, 56 그리고 면역 과문 억제제, 키트로와 옵부드를 포함해서 무려 4개에서 6개에서 30개까지 우리의 목표가 바로 미래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목표 시장 250조 이상입니다. 우리 바로 셀트리온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현재 제품 6개에서 24개까지. 여기에 SC 제형, ADC, 그리고 mRNA 백신 플랫폼. 셀트리온 현재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앞으로 빅팜을 향해 정주준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가가 52주 신저가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큰 그림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 여유자금과 장기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신다고 하면 목적지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들 제품 모두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될지는 미정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수많은 파이프라인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셀트리온 투자에 있어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명확한 비전, 항상 언급드렸죠? 셀트리온의 장기 동행해야 될 명확한 그런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매출 2조에서 20조까지 갈 길이 우리의 목적지는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40만원 정도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쵸? 2028년 그날까지 추신으로 이것으로 싱크풀에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을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셀트리온 그룹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데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리스크가 무엇인지 항상 살피고 또 분석해야겠지요. 만약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저의 투자는 2028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싱크풀은 공견 세작들, 주식도 없는 악티들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물린 일부 주주님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서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주가를 방치하고 있다. 경영권을 승계할 때까지 계속 주가를 이 모양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래서 회사 찾아가서 욕하고 시위하고 지분 모아 블록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모두 주주분들의 수심을 꺾기 위한 개소리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주주운동들은 추진해야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주주운동이 공견 세작들의 하방작업으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이건 단기 투자이건 셀트리온 주식을 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제안드립니다. 당분간 싱크풀 접속을 피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어떨런지요. 우리 모두가 여기 모여서 회사 욕하지 않아도 회사가 발전한다면 주가는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악티들도 지 혼자 떠들다가 지지 않을까요? 저는 당분간 싱크풀에 들어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오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2018님께서 마지막에 추신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시원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싱크풀 엉망이죠. 그쵸? 그래서 투심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의 집단 지성의 바로 창구였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 싱크풀이 정화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주가가 반영해 나갈 때 그리고 그때 그 기준점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글이겠죠.
지금 내용을 제가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같이 공유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방대한 양의 자료였는지, 우리가 왜 이런 분들의 글이 필요한지, 그리고 열정과 장기로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